예. 자, 각가지 본기 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전 하겠습니다. 열전. 좀만. 요 불만. 불. 예. 자, 지금부터 열전을 하겠는데요. 자, 본기는 12개, 세가 30개, 그다음 열전은 70표. 이래 됐습니다. 사마천이 본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마천이 본 세계 역사의 주체는 우리는 보통 황제나 제후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사마천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역사의 주체는 구체적인 개개인 인간에 관한 기록인 열전, 이거야말로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70번까지 만드는 거죠. 사기의 인생관, 사마천은 어떤 사람을 최고로 봤느냐? 자기와 같은 사람. 불의에 불하지 않고 용기 있게 얘기를 내세우고 생명을 걸고 본인의 업을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을 가장 좋게 봐서 그런 사람을 거기다가 열전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는 역사서이긴 하지만 문학적인 표현도 굉장히 탁월해요. 탁월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번케라는 사람입니다. 번케는 누군가 하면은 한나라 유방의 동서, 아래 동서입니다. 동서인데 원래 계곡이 장사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 했는데 한나라 이제 유방이 이제 그 나라를 정치하면서 그 밑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굉장히 싸움을 잘했는데 이 싸움 잘하는 걸 사마천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길어요. 긴데 보세요. 폐공이 복양에서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승리에 올라 적급수군 23개를 빼고 12개의 자기를 받았다. 그 다음에 접근수급 16개 빼가지고 뭘 받았다. 또 몇 개 빼가지고 뭘 받았다. 몇 사람 죽여서 뭘 받았다. 전부 다 이런 길만 쫙 나와요. 예, 번케 열전은 사람을 죽이고 상 받았다. 예, 그것만 기록됐어요. 지루하게. 왜 그렇게 했냐?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냥개 인간형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유방이 전체를 통일하고 한나라를 딱 세우고 공 있는 사람 상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되는데 이걸 결정을 잘 못 내립니다. 못 내리는데 마지막에 결정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누구를 최고의 상을 줬는가 하면은 소하란 사람한테 최고의 상을 내렸어요. 최고의 상을 내리니까 한신이나 진평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소하는 싸움에 나간 일이 없습니다. 싸움에 나간 일이 없고 항상 뒤에서 뭘 하는가 하면요, 군사가 필요하다면 군사를 모아서 주고 그 다음에 군량미가 필요하다면 군량미를 모아서 주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유방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데 소하는 한 번도 싸움에 나간 일도 없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상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유방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사냥개라는 걸 아느냐? 사냥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화살을 쏘가지고 새를 떨어뜨리면 사냥개 보고 네가 가지고 와라. 그게 사냥개다. 그러면 사냥을 하는데 누가 제일 공을 세웠느냐? 사냥개가 공을 세웠느냐? 아니면 그걸 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했던 사람이 공을 세운 거냐?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사냥개가 공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번케 열전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번케 열전에서는 이게 이게 만날 주인이 야, 너 저 가서 물어와. 그럼 쫓아가가지고 사람 몇치 죽이고 물어오면 걔가 물어오면은 뭘 줘요? 상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번케는 사람 몇 죽이면은 상 주고, 사람 몇 명 죽이면 상 주고, 사람 몇 명 죽이면 상 주고. 그럼 뭐 이게? 번케는 사냥개 인간형이라는 걸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냥개 인간형, 보통은 다 사냥개 인간형이에요. 예를 들면은 공무원들, 전에 공무원들 보면은 위에서 장관이 하라면 하란 대로,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하라면 하란 대로 장관이 했다면은 이 사람 무슨 형이에요?
사냥개형 인간이에요. 예, 그걸 이렇게 나타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 문제입니다. 개혁 문제인데, 원래 주나라에는요, 사실 이제 강의의 핵심이 되지, 개혁이. 주나라에는 1800개의 제후가 있었습니다. 제후가 있었는데, 이게 춘추 시대가 되면 여기에 몇 개가 하면요, 24개가 돼요. 24개의 제후국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그 중에서도 5패, 5개 뛰어난 제후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전국 시대가 되면은, 춘추 5패 중에 춘추 5개입니다. 그 다음 전국 시대가 되면은 칠웅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5패와 칠웅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1800개 나라는요, 나라마다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는데 개혁에 성공하면은 살아남고 개혁에 실패하면 무조건 나라가 망합니다. 이 1800개 나라가 싸울 때는요, 작은 나라를 봐주느냐, 봐주는 거 일절 없습니다. 약한 나라는 무조건 망해요. 그래서 1800개가 24개로 되고 24개가 7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 개혁입니다. 자, 개혁이죠? 개혁의 내용이 뭐냐? 이건 넘어갈게요. 자, 개혁의 내용은 부국강병이에요. 부국강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권 세력의 특권을 박탈해야 됩니다. 이거 박탈 못하면요, 나라가 살아남지 못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세금 문제입니다. 자, 그 당시 왕족과 귀족 세금 안 냈어요. 안 내는 거, 이 살아남은 나라들은요, 왕족과 귀족한테 세금을 매긴 거예요. 예, 세금 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문제입니다. 귀족들 군대 안 갔어요. 안 가는데, 개혁한 나라는요, 일률적으로 군대 징집 다 합니다. 자, 이 개혁이라는 게, 그 다음 춘추 전국 시대의 개혁이라는 거하고, 지금 개혁이라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개혁의 내용은 같습니다. 개혁의 내용이 같은데 그 개혁의 중심은 뭔가 하면요, 특권 세력 없애는 거예요. 이게. 특권 세력 없애는데, 특권 세력 없애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요, 양극화 없애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근데 개혁인데, 자, 이 춘추 전국 시대의 모든 사상이 춘추 전국 시대에 다 나타나요. 이 춘추 전국 시대 모든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백가쟁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백가쟁명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바로 개혁의 근본적인 사상이에요. 근본적인 사상인데, 먼저 노자와 장자, 이거는 뭐예요? 그냥 가만둬라. 가만두면은 나라가 강해진다. 이거 쓰는 제후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각, 공자맹자. 공자맹자는 인의로 정치해라. 인의로 정치해서 될 것 같으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인의로 정치 안 합니다. 그럼 뭘 넣어요? 법가를 합니다. 법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 성공한 나라는 법으로 다스려서 개혁을 해나갑니다. 자, 결국 개혁의 내용은요, 양극화 해소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개혁한다고 그러죠. 이 정권이 개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양극화 해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프렌들리 기업으로 나간다, 기업이 잘 되게 나간다는 이게 뭔가 하면요, 양극화를 확대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혁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면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권 세력이 뭔가 하면요, 여기에 천자나 제후나 경대사부 요까지가 특권 세력이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권을 박탈하지 못하면 개혁은 100% 실패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금 못 내면 안 됩니다. 군대 징집 안 돼요. 근데 요 문제는 현재도 그대로예요. 저도 포스코에 근무할 때 상류 계층, 위에 이사 임원 계층은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 전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요, 지금도 개혁의 핵심들하고 옛날의 개혁의 핵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개혁의 화살을 올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제나라 환고입니다. 자, 환고인데 이 춘추시대죠. 춘추시대는 1800개 나라가 24개로 된 시대요. 24개로 되는데 이 24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나라를 오페라 그래요. 첫 번째 오페 중에 첫 번째 누가 하면 제나라 환공이 되는 겁니다. 그 제나라 환공은 어떻게 기억했나 한번 볼까요? 제나라 여기입니다. 산동만동입니다. 자, 제나라에 항공이 있었어요. 제나라에 원래 희공 밑에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하나 있었는데 이 제나라 희공이 죽자 제나라 양공이 이 왕에 오르는 제위에 오르는데 이 제나라 양공이 자기 여동생하고 불륜을 저지르요. 나쁜 짓을 저지르니까 이 규하고 소백이 양공을 죽이려 하니까 양공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히려 또 죽이려 하니까 야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 양공이 횡포가 심하니까 반란군에서 죽임을 당해요. 자, 죽임을 당하니까 제 나라에 자리가 비었잖아요. 자리가 비니까 자, 규하고 소백하고 먼저 노나라에 있던 규가 먼저 쫓아와서 규 밑에 누가 있으면 간중이 있었어요. 간중이 있었는데 이 간중이 돌아오는 소백한테 화살을 쏴가지고 화살을 맞춥니다. 맞췄는데 여기에 제대로 맞춰서 죽어야 되는데 그냥 맞춰서 쓸어 맞췄어요. 죽은 줄 알았어. 알아서 이게 혁띠를 맞추는 바람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노나라 보고 야, 규 죽여. 규 죽입니다. 죽이고 이제 먼저 왕이 올랐으니까 간중은 죽여야 되잖아요. 직접 쏘는데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안 죽이고 야, 노나라 보고 돌려보내. 왜 돌려보내라 했냐? 여기에 포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포숙이라는 사람하고 간중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 간푸지기 하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간중을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이 사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숙에 의해서 이 소백, 이 제황공이요. 제황공의 부하가 제상이 돼요. 제상이 되는데 문제는 제상이 되면 포숙은 같은 제상입니까? 그 밑에 들어갑니까? 그 밑에 들어가요. 네, 그 밑에 대단한 거지. 이 간포지기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간중이 드디어 기획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간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간중이라는 사람은요, 반평생을 좌절 속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일마다 실패해. 일마다 사면초가 이 삼초가 나오는데 일마다 실패하는데 맹자의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서사시가 뭡니까? 길가메시 서사시요.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이게 5천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길가메시가 신한테 물었습니다. 뭘 물은가 하면 영생을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죽지 않은 방법이죠. 뭡니까? 물으니까 신이 길가메시한테 뭘 내밀었는가 하면은 가시 덤불을 탁 내밀었습니다. 가시를 딱 내밀면서 이걸 잡아라 했어요. 길가메시가 팍 잡습니다. 잡으니까 피가 출출해요.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뭐라는가 하면 내 이 가시 덤불을 우리 고향에 있는 늙은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늙은이한테 갖다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를 손으로 잡아서 피가 나게 하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시 덤불이 다시 구약 성서로 넘어가요. 구약 성서에 도입이 되는데 이 구약 성서 중에 모세 아시죠? 모세가 80세쯤 돼가지고 누굴 만나는가 하면요, 야훼를 만나요. 야훼를 만날 때 야훼가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떨기나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떨기나무가 해석을 잘하면 그게 뭔가 하면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자, 드디어 하나님이 뭘로 나타났어요? 가시덤불로 나타난 겁니다. 가시덤불로 나타났다가 여기 다시 시약성스로 넘어가요. 시약성스로 넘어가면 예수가 빌라도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간이 씌워집니다. 이 간이 무슨 간이에요? 가시간이요. 가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시는 야훼가 가시요, 예수가 가시입니다. 이 두 분은 뭐요? 영생이 이 사람이요. 결국 영생이라 하는 것은 편안한 노후, 행복한 노후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노후입니다. 고통스러운 생활, 자기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스스로 매는 사람, 이게 가시관이에요. 그럴 때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바로 간중은 이러한 고통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가시관을 무수하게 밟았던 사람이 간중입니다. 그래서 간중은 나중에 제환공의 제상이 되어서 완벽하게 계획을 실시해요. 계획을. 그래서 부를 이룹니다. 부를 이루고 난 뒤에 이 부는 절대로 기적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같이 고생했던 백성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눠줘서 민생 안정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간중의 계획은 크게 성공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이 제왕궁 밑에는 문고리 4인방이 있었어요. 문고리 4인방이 있었는데 이 문고리 4인방은 사마천의 영행열전에 나옵니다. 영행은 간신이요. 간신열전에 나와요. 간신열전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넘어갈게요. 세 사람, 여가, 수주, 개바입니다. 여가는 요리사인데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원래는 요리를 이제 제 항공은 잘 몰랐는데 항공의 후궁, 항상 왕은요 후궁을 좋아해요. 후궁을 좋아하는데 이 후궁이 비실비실 아파요. 그래서 요리사가 아무 어떤 요리를 갖다 줘도 밥맛이 안 들어와. 그런데 이 여가가 해주는 요리를 탁 먹고는 밥맛이 돌아가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항공한테 얘기해서 야, 이 사람 요리 잘합니다. 실제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이 항공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요리를 거의 모든 요리를 다 먹어봤는데 사람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한 번씩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 다음날 요리가 왔는데 식감이 틀려요. 식감이 틀려서 야, 이거 뭘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 사람 고기로 만든 겁니다. 이래네. 그래서 야, 누구를 잡았냐? 누구 고기냐? 그러니까 자기의 3살 난 애의 고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이 뭐라는가 하면 야, 애를 죽여서 나한테 고기를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여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충신은 가지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충신입니다. 이래네. 그러니까 항공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조입니다. 수조는 지가 스스로 내시가 돼요. 원래 내시가 될 확률은 살 확률은 50% 이하입니다. 그런데도 지 스스로 내시가 돼요. 지 스스로 내시가 돼가지고 제 항공의 모든 비위를 다 맞춰요. 뭐 여자가 필요하다면 바로 여자 대령. 뭐 그래서 협안의 혀처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수조. 개방은 원래 위나라의 공자입니다. 위나라의 공자인데 제후가 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후도 이렇게 이 제항공 모시느라고 제후도 때려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시는데도 부모 그것도 안 들어가. 근데 황공이 야, 이는 내 밑에 있는 것보다는 위나라 가서 제후되는 게 안 좋아. 그러니까 이 개방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이 항공은 이때까지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의 제후입니다. 이 제후 밑에 있는 것이 더 없는 영광인데 그까지 그 제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부가 부담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제항공을 모십니다. 모시니까 제항공은 그야말로 살맛이 난 거예요. 살맛이 났는데 이때 누가 있으면 간중이 있었어요. 간중이 있었는데 문제는 간중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세 사람들이 간중 때문에 일이 안 돼. 간중을 죽여야 되겠어요. 죽이려고 야, 세 사람이 항공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백성들은 제 나라의 임금을 항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간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간중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이러네. 보통 같으면요 간중 죽입니다. 그죠? 근데 아니에요. 이 항공은 사람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간중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간중이야말로 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물리치십니다. 물리치는데 문제는 항공이 죽을 때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유언을 얘기합니다. 유언을 얘기하는데 항공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왜 니 그냥 가뒀냐?
이때까지는요, 제가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나면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중이 죽고 난 뒤에 제 항공이 이 세 사람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기는 물리쳤는데, 이놈의 항공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얘가 기가 막힌 요리 맛도 못 보고, 수저, 지 맘대로, 입안에 해가 돼가지고 지 맘대로 다 했던 사람 없어지고, 달콤한 말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쯤 있다가 하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세 사람을 다시 불러들어요. 세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사실 이 사람 한 사람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항공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항공이 드디어 비실비실 아파요. 그 행동을 잘 못합니다. 행동을 잘 못하니까 그 다음에 문고리니까 문을 닫아 걸어요. 문을 닫아 걸고 모든 사람 접근 금지. 접근 금지하는 바람에 제 항공은 굶어서 죽습니다. 접근 안 되니까 굶어서 죽고 난 뒤에 CC는 썩을 때까지 또 그래요. 왜 그러냐? 후계자 결정할 때거든. 후계자 결정할 때 서로 싸워요. 그래서 역시 이 세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을 유지했습니다. 강대국을 유지한 이유가 뭔가 하면 관중이 그렇게 개혁을 잘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 항공을 폐사로 올렸던 이유,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위문후의 개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항공은 춘추시대. 그 다음에 위문후는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한 나라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위문후도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개혁했냐. 먼저 전국시대 개혁의 첫 단추는 위문후가 탁 쌓아올려요. 인재 등용합니다. 그걸 하는가 하면 이극이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요. 책황, 전문, 임자 모든 이런 사람들 다 등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도 똑같아요. 기적특검 폐지. 예. 그 다음에 이게 정책은 잘 하는데 싸움할 사람이 없네. 싸움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기를 등장시켜요. 오기를. 근데 문제 이제 성문표 한번 볼게요. 성문표. 이극 등용시켜가지고 기적특검 폐지하고 그 다음에 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먹으려면 일해라. 기적인은 뭐든 일해라. 일 안 하면 기적도 월급 줄 수 없다. 이 특검 폐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표입니다. 성문표를 업에테스로 보냈어요. 업에테스로 보냈더니만 업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하백 뭐요? 하백은 이게 개천의 신입니다. 강해신이요. 강해신한테 처녀를 곡물로 갖다 바치는 제사를 지내요. 근데 곡물로 갖다 한 사람을 구하는데 여기에 그 하백한테 바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 물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딸들이 거기에 안 뽑히려고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죠? 그 돈 없는 사람만 뽑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이걸 수은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은표가 제삿날 이렇게 수은표가 앞에 왔어요. 앞에 오니까 앞에 와서 뭐라 하는가 하면 야, 이 처녀 이게 별로 안 예쁘네. 그 안 예쁜 처녀 갖다 바치면 하백이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이 무당 니가 무장 대장 니가 들어가가지고 하백한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라. 그럼 다시 예쁜 자 주겠다고 해서 무당 대장 물에 빠뜨립니다. 빠뜨리면 안 나오네. 물에 빠져 죽어버렸죠. 그 다음 그 밑에 무당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 다 무당 10명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관리 이 관리들도 다 짜고 돈 처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관리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요. 다 물에 집어넣어. 집으니까 나머지 관리들이 엎드려서 싹싹 비릅니다. 다시는 이 일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거 미신탑을 딱 해요. 그래도 관리 취재 다 합니다. 그리고는 12개 수를 내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업 지역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어요. 만들면 이제 이 나라의 위에 재상이 고가를 매겨요. 고가를 매기는데 나라를 잘했는데도 맨 밑에 F학점 나왔네? F학점 나왔어. F학점 나와서 위문후가 불러요. 야, F학점 나왔다. 야. 이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1년만 봐주세요. 내가 A학점 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A학점이 탁 나왔어. 그 어떻게 A학점 이제 다시 또 불렀어요. 야, 니
어떻게 A학점 나왔냐? 그러니까 저는 뭐 그전에나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했는데 내가 학점 매기 그 곡감 매기는 놈한테 돈을 줬더니만 A학점 나오대요. 그렇게 해서 부정을 일소에 해버립니다. 이렇게 한 게 바로 위나라요. 문제는 이 싸우는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없으니까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오기를 등장시킵니다. 오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기라는 사람은 원래 이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나라 사람인데 이제 금수저야. 금수는 금수저인데 농사 짓는 금수저. 돈은 많아, 돈은 있어요. 있어가지고 오기는 지 재주를 아니까 내가 한 분 나가서 출세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막 써요. 막 쓰는데 이게 안 되네.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기 지나가면은 항상 수근수근거려요. 저놈아 때문에 가족 말아먹는다. 그러니까 오기가 그 소리 딱 듣고 10명을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단번에 죽고 그 다음에 이빨로 팔을 깨물면서 뭐라는가 하면 내가 재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윗나라에 들어오지 않겠노라 하고는 어디로 가면 노나라로 가요. 노나라에 갔는데 그때 마침 제나라 대부가 오기를 딱 보더니 괜찮거든 얘가. 그래서 딸을 줍니다. 딸 줘. 모친이 사망했으면 윗나라 가지 않아요? 이 정자가 파면 야 이거 오기 좀 저는 못 쓰겠네.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나라에 등록했어요. 노나라에 등록하니까 됐는데 노나라에서 오기가 노나라에 등록해가지고는 제 나라 쳐들어가요. 원래 노나라는 공자했던 나라 아니에요. 노나라 약해요. 힘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 나라 굉장히 강해요. 관중 했던 게 제 나라 아닙니까? 거기를 쳐들어가서 이기는 거예요. 오기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자 부인이 제 나라 부인이니까 야 문제된다. 그러니까 오기가 지 안에 목을 쳐요. 목을 쳐가지고 목을 딱 갖다 받칩니다. 딱 같이 받치고 봐라 내가 이래도 배반할 것 같으냐. 그래서 오나라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총사령관이 됐는데 문제는 총사령관이 되었으면서도 쫄병처럼 행동해요. 쫄병과 똑같이 대장이 모든 특권을 버리고 병지로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위나라에서 이 노나라에서 자꾸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위나라로 갑니다. 위나라 가가지고 위나라는 위문후 개혁의 선두주자 정부시대 위문후잖아요. 위문후가 오기를 딱 등용을 합니다. 오기 등용하는데 오기 평은 여자 밝히고 나쁜데 군 통수는 최고다. 그래서 오기를 등용하는 거예요. 사령관이 없으니까. 오기가 등용 딱 해가지고는 지 밑에 있는 병졸 제일 쫄병에 고름이 있었는데 고름을 입으로 빨아줘요. 빨아주는데 이 소문이 야들 엄마한테까지 들어갔어. 엄마가 들어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엄마 보고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몇 해 전에 자기 야들 부친, 자기 남편이죠. 남편의 종기를 이 오기가 빨아줬다. 오기가 빨아주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우니까 싸우러 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 앞에 서가지고 열심히 싸워.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또 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야는 사는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기가 어떻게 했겠어요? 오기가 기가 막히게 이런 걸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지만은 또 여기서 모함이 엄청나게 심해요.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모함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나라 피신하게 되는 겁니다. 네. 초나라에서 또 상국으로 모셔가지고 또 특권 없애고 또 진나라 가장 강력한 진나라한테 대승을 해요. 대승하는데 문제는 귀족 특권 없으면요 귀족들은 반드시 보복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기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는데 문제는 이제 초도왕이 이제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오기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해 가지고 귀족들이 오기를 죽이려고 해요. 오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기가 알아가지고 초도왕 시신에게 팍 엎어져요. 초도왕 시신에 팍 엎어지니까 귀족들이 거기다가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문제는 그 화살이 오기만 맞은 게 아니고 초도왕까지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도왕 뒤에 나타나는 왕이 핫살 수 없는 놈들 다 잡아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까지 성공시키는 사람이 바로 옥입니다. 자, 진나라 개혁 이건 해야 돼요. 진나라 개혁. 왜 진나라 개혁해야 되는가 하면 진나라가 전국 치료에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거예요. 왜 통일했냐? 왜 통일했는가 하면 진나라는 재상 문제는 개혁의 핵심 뭔가 하면요. 인재 문제요. 인재 등용입니다. 인재 등용인데 진나라의 25명의 재상 중에 24명이 다른 나라 재상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 우리나라 사람 대통령 안 뽑고 오바마 대통령 시킨 것 똑같은 거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인재 등용을 통해서 진나라가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의 핵심이 누군가 하면요. 상강이라는 사람입니다. 상강이라는 사람인데 이 상강이라는 사람은 법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법 안 지키면 무조건 사형식 그 다음에 오가작통법 5집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집이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네. 자, 진나라는 법가사상이에요. 법가사상이 뭐냐? 법가사상이는요, 가속해도 사형, 저속해도 사형. 법을 어기면 무조건 사형이요, 이게 사형입니다. 이게 법가사상이요. 그래서, 이거요, 말 필요 없어요. 두들겨 패면은 잘 됩니다. 군대에서도 외우는 게 그렇게 많은데,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두들겨 패면 잘 외워져요. 두들겨 패는 법이 법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사용해요. 이것도 법도 굉장히 엄해요. 뭐 목다 죽이고 쌀마 죽이고 뭐 죽이고 이런 거 다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나라의 명문들 진시황까지 7명이 촥 납니다. 진시황은 좀 틀려요. 6명 명문들이 턱 나오고 이 명문들의 부강병도 양극화 했어요. 그 핵심은 인재등용이고 인재등용이 첫 번째, 특권세력 박탈 두 번째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등용인데 인재등용 할 때 어떻게 민족불문, 국적불문, 신분불문, 나이불문 능력만 있으면 재상. 그래서 25명 중에 21명이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의 개혁의 대표자가 상황입니다.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 천도하고 나를 천도하고 그 다음에 파괴하고 이거 오가작등법 5집을 한 통으로 묶어요. 한 통 묶어가지고 요 5집 중에 한 집만 잘못해도 사형. 5집 다 사형. 근데 한 집이 잘못했는데 고발하면 상조. 고발 안 하면 죽여. 같이 붙여 죽여. 죄줍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죄 안 짓습니다. 돈을 땅에 떨어뜨려도 죽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진나라는 부국이 됩니다. 굉장히 큰 부국이 돼요. 네, 고발. 네, 부연제, 경제정책 하고 순장제도 금지. 근데 문제는 태자가 법을 위반했어요. 태자가 법을 위반하니까 이 상황이 태자가 법을 위반하면은 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벌 주는데 태자한테 벌 못 주고 태자 스승한테 벌 대신 줘요. 이렇게 악하게 합니다. 악하게 나중에 되면 죽어요. 군사적 개혁입니다. 여기 핵심이요. 군사적 개혁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귀족들 그 다음에 왕족들은 군대 안 갔죠. 근데 상황이 법을 딱 하면서 적을 얼마나 죽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도 적을 못 죽이면 상 안 줘요. 귀족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자사자 어떻게? 죽자사자 적군 죽여야 돼 이게. 싸움한 때는 귀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적혈 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적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잘합니다. 왜? 사람만 죽이면은 귀족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이제 군사개혁 기반전술 등등 해야 되는데 문경지구도 나오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시간상 자꾸 저쪽에서 무락하니까 이걸 끝내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초에 이 내용을 가지고 2시간에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중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계속 안 들어오니까 10분 허비되고 제가 얘기하는데 10분 허비되고 그래가지고 20분이 늦게 시작하니까